안녕하세요. 과학문 금융남입니다. 요즘에 금리 노마드라는 말이 유행을 했는데요. 금리 노마드란 예적금 금리가 높은 은행을 찾아서 여기저기 은행을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적금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하면서 예금 잔액이 2달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예적금을 넘어서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돈 모으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5%의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재테크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회초년생들이 특히 돈 모으기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재테크의 방법은 바로 예적금에 가입하는 걸 텐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금 금리가 1%대였다면 요즘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4% 금리의 예금도 많이 있으니까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한편으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예적금 금리가 지금은 한시적으로 높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 금리 수준이 얼마 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최근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도 짧은 기간 동안에 크게 올린 상황인데요. 그래서 서서히 물가가 진정이 되면 금리도 다시 1%, 2%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예적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적금만으로 돈 모으는 것을 해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다시 금리 수준이 1%, 2%대가 된다면 이렇게 돈 모으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적금에 가입을 하는 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가입만 하는 건 아니죠. 목돈을 모으려고 하는 개념도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아껴서 목돈을 만드는 경험이 앞으로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자산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예적금만을 할 수는 없고요. 언젠가는 좀 더 효율적으로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빨리 효율적으로 돈 모으는 방법을 좀 더 익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미래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5%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실천하고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저는 그 내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배당 성장 ETF를 적금처럼 모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배당과 ETF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용어이실 텐데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ETF에서 F는 펀드의 약자이고요. 펀드는 여러 주식을 한 세트로 모아서 투자를 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펀드 중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서 좀 더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 바로 ETF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펀드가 ETF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주식 투자하라는 얘기구나 이러면서 약간 불안해하시고 걱정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이 좀 더 안전한 투자, 내가 원금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예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이에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서 가장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한번 시작하면 처음이 무섭지 하다 보면 점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한 투자를 하면서도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위험한 투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저도 정말 잃고 싶지 않은 투자를 하고 싶은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와 마음이 편한 투자라는 슬로건을 갖고 이 통계전공 광화문 금융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두렵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룰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투자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적금을 해서 목돈을 모으고 이 목돈과 함께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매 자체가 일종의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실거주용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1억과 2억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비싸게 사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이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두렵기 때문에 전세만 살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세를 사는 것도 일종의 투자가 될 수 있는데요. 왜냐면 내가 집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산다는 거는 집값이 떨어지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예적금만 해오다가 어느 순간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초보 운전자가 바로 고속도로로 차를 끌고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온 경험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조급해하는 마음을 갖고 투자를 할 때를 피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반대로 남들이 투자를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할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살면서 앞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어차피 하게 될 거라면 미리미리 연습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계속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제가 일반 주식이 아니라 ETF에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펀드이기 때문이에요. 펀드는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주식들을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을 매수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우량한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은 몇몇 종목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면서 떨어지는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식보다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ETF가 아니라 배당 성장 ETF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배당이 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배당금은 어떻게 보면 이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적금에 가입을 하면 이자를 주는 것처럼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와는 아무래도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만기가 있고 5%면 5% 이렇게 딱 정해진 금리만큼 이자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당금의 원천을 알면 좋은데요. 기업에서는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 번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어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남은 돈을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의 차원에서 나눠주는 것이 배당금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업은 해마다 영업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배당금도 잘 줄 때가 있고 잘 주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이 갖는 장점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금 이자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정해진 만큼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당금의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배당금을 꼬박꼬박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맞추면 주식을 사자마자 바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배당 ETF가 아니라 배당 성장 ET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배당금이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잘 주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50년 연속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금이 계속 증가한 기업들이 50개 가까이가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만 잘 모아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올해도 다음 해에도 다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배당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가 바로 배당 성장 ETF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당 성장 ETF를 적금에 가입하듯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배당 성장 ETF에 투자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배당금이 해마다 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종목은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10년 넘게 연평균 10%가 넘는 성장으로 배당금이 증가한 ETF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10년 전에 이런 종목을 매수를 했다면 지금쯤 배당금이 꽤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런 배당 성장 ETF는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권할 만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주가 하락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건데요. 펀드도 주식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위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속 이 ETF를 매수하면 3개월마다 받게 되는 배당금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배당금을 보면서 단기간에 주가 하락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런 힘을 갖고 견디다 보면은 주가는 어느새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아져서 원금 손실의 위험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좋은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우리는 살면서 이제부터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쌓아 나아간다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쌓아온 마인드셋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무리한 투자를 하면 크게 잃고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투자를 꾸준히 할 때 성과로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아마 투자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투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 마인드셋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마 제 채널과 함께 좋은 투자를 꾸준히 해 나아가시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배당 성장 ETF 중에 어떤 걸 매수하면 좋을지 이걸 알아봐야겠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배당 성장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도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해외 주식 거래 전용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에는 정말 좋은 ETF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좋은 배당 성장 ETF로 딱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SCHD, DGRW, 노블 이 세 개의 ETF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은 바로 SCHD인데요. SCHD는 ETF의 약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풀네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계좌에서 SCHD로만 검색을 하셔도 지금처럼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나타낸 표예요. 주식 한 주를 보유하면 지금 보시는 금액의 배당금을 달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도 배당금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를 확인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1년 배당금 총액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최근 10년 넘게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금이 계속해서 늘었고요. 연평균 배당금이 1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주식을 최근 3년 동안 30만 원씩 투자를 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통 3년 만기 적금을 30만 원 정도씩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적금 가입하는 수준으로 ETF를 매수하는 걸 가정해 본 거고요. 산출 방식은 계산 편의상 환율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3년 전보다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실제 수익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클 거예요. 그리고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투자 원금은 30만 원씩 3년 동안 투자를 했으니까 1,080만 원이고요. 이렇게 적금처럼 모았더니 3년 후에 평가 금액이 1,378만 원쯤 되었어요. 수익률은 27.64%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율과 비슷한 게 배당 수익률인데요. 현재 SCHD의 배당 수익률은 3.61%예요. 1,378만 원에 대해서 3.61%인 약 50만 원 정도를 1년에 받을 수 있었다는 거고요. 투자 원금은 1,080만 원이었으니까 투자 원금 대비해서는 배당 수익률이 4.6%인 셈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 ETF의 배당 성장률이 연평균 10%가 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 ETF를 3년 동안 적금처럼 모은 다음에 1년만 더 기다렸다면 1년 동안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금액이 원금 대비해서 5%가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배당금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5%, 6%, 7%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겠죠. 하지만 물론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 미래도 똑같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계산도 대략적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투자가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주식 투자도 그렇고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요.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좋은 ETF를 적금처럼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금에 3년 만기로 가입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이렇게 적금처럼 적어도 3년 이상 꾸준히 매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게 되고요. 5%의 이자를 특정 금리의 상황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통계전공 광화문 금융러 채널은 잃지 않는 투자, 마음이 편한 투자를 지향하면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배당 성장 ETF들을 꾸준히 공부한 후에 컨텐츠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런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 채널 구독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